이런 게 사실 대학원 같은 데를 진학했을 때 필요로 하는 능력이긴 해요. 성실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요즘은 융합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서로 이렇게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 지식을 기반으로 자기가 얼만큼 잘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AI를 하신다고 하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비전을 뭐 이렇게 한다고 치어도 다른 분과 분명히 협업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네.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하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저널에다가 아티클로서 작성하기 위해서는 장문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이런 글쓰기 모임 같은 경우도 결국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스타트업 1년, 뭐 학부연구생 1년, 이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더 인간미 넘치고 조금 더 본인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네. 본인이 학점이 낮다고 해서 대학원을 못 갈 것 같아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 좋은 재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어필할 수 있게끔 포장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거 막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진짜 대학원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으면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어필을 잘할 생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들인 이러한 여러 가지 스킬들을 잘 작성을 해가지고 교수님들에게 어필을 했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뭐 안타깝게도 학점이 너무 낮으시니까 좀 낮으신 편인 건 분명하잖아요. 3.3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정말 좋은 탑스쿨에 진학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유학은 또 딴 얘기예요. 유학에서는 그렇게 막 유학도 좀 어려울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학벌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뭐 코리아 유니버시티든 연세 유니버시티든 이화 유니버시티든 뭐 누가 알겠어요.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학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탑스쿨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정말 학점이 좀 낮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학교도 뭐 그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좋은 학점 그런 학교를 안 비칠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좋은 학교 석사라든가 박사를 입학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그렇지만 다른 대학교에도 엄청나게 많은 훌륭한 연구실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연구실에 다 두드렸을 때 불가능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잘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컨택하실 때 이메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 이제 제가 그러니까 어떤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찾게 교수님 연구실을 찾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연락을 드려서 혹시 이제 좀 상담을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이런 식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것도 네, 소개팅으로 좀 바꿔볼게요. 애프터 신청할 때 마음에 들었어.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 그냥 네, 물론 뭐 본인이 보니까 몸도 좋으시고 뭐 얼굴도 꽤 훤칠하게 잘생기셨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본인이 애프터를 받으시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어쨌든 뭐 간절하게 누군가와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 때 그냥 툭 문자나 보내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겠죠. 물론 또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들이대면은 부담스러운 걸 느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관심 있는 교수님에게 나의 어떤 부분을 어필할 때, 교수님의 어떤 논문을 읽었는데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됐고 저도 관심 있으니까 한 번 더 연락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본인의 강점을 잘 어필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어쨌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 보통 미국에서는 컨택을 할 때 커버레터라는 걸 적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레터를 적는데 이메일을 적는데 뭐 본인이 얘기하셨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어디 학교에서 뭐 어느 걸 받았고 뭘 했고 했는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컨택하실 때 이력서나 CV 같은 거를 제출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력서 안 내셨죠? 아니면 CV 안 내셨죠? CV는 간단하게 그 노션에다가 정리해서 링크 첨부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뭘 필요로 하냐면 일단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 커리큘럼 바이테라고 하는 CV를 잘 작성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되게 성의 있게 네, 물론 많이 부족하겠죠.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최대한 CV 잘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커버레터를 조금 하나를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커버레터는 게 뭐냐면은 이메일에 작성되어 있는 본 내용 외에 그냥 첨부 PDF 한 장으로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하고 싶은 어떤 영구적인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적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 가추표 채널에 있는 교수님과 진행했던 멘토링에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양대학교 홍석준 교수님이라든가 권혁준 교수님, 디지스트에 계신 권혁준 교수님과의 멘토링을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실제 대학원에서의 지도 교수님들은 학점 뛰어나거나 좋은 학교이거나 머리 좋은 친구들 당연히 좋아하죠.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거 외적으로도 수많은 요소와 수많은 변수들을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이런 성실하다는 것, 아니면 영어를 잘한다는 것,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것을 되게 관심 있게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을 너무 그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잘 어필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어필을 하려면은 그냥 저는 1번 뭐가 있고요, 2번 뭐가 있고요, 3번 뭐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효과적인 딜리버리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조금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유튜브 방송상으로 좀 보여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메일에 벤 다이어그램을 딱 만들고 제가 어떤 연구를 했었고, 제가 하고 싶 지금 뭐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이런 부분이고, 지금 뭐 현재 트렌드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합한 이 교집합을 노리면은 되게 뭔가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좋은 약간 커뮤니케이션 방법 혹은 좋은 효과적인 딜리버리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그거를 커버레터에 잘 작성해 주셔서 첨부를 깔끔하게 해서 이 이메일에는 간단하게 제가 교수님 연구실에 관심이 있어서 커버레터와 CV를 참조드리니 뭐 혹시라도 상담이 가능할 수 있으면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메일 보내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모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은 잘 포장되어 있는 CV와 커버레터에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들 아까 제가 멘토링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자기가 대학원 학생을 뽑을 때 뭐 좋은 학교 아니면 좋은 학점 이런 것도 보지만 사실상 제일 많이 보거나 제일 눈여겨보는 것이 뭐였냐면, 이 친구가 정말 나의 연구실에 내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딱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컨택해오는 이메일 면접만 해보면은 이 친구가 내 연구가 뭘 하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조금만 대화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가 있고 그 연구 분야를 같이 지속해 줄 수 있는,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대학원생을 그냥 협력자를 뽑는 개념이거든요. 같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연구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코워커를 뽑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그 대학원을 뽑을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진짜 관심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할 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학부생들이니까 회사를 면접할 때 물론 대기업 면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애플에서 면접을 1대1로 했을 때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지원자 입장이니까 저요 실무 경험도 많고요, 연구 경험도 많고요, 저 파이썬도 잘하고 비주얼 베이직도 잘하고요, 작문도 좋아요, 그리고 저 엄청 성실하고요, 막 어떻게든 내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싶잖아요. 지원자 입장이니까 내가 잘 보이려고. 근데 막상 딱 면접을 1대1 면접 같은 걸 해보면요, 어떤 상황이 많이 펼쳐지냐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데 뽑는 어떤 매니저가 하이어하는 사람이 혹은 인터뷰어가 뭘 얘기하냐면은 지원하는 사람 얘기는 잘 안 듣고 우리 뭐 하는 회사인지를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팀인데 우리 팀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 근데 이런 걸 하는데 가끔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취업 분위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워낙 규모도 크고 공채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조금 미국하고 한국이랑은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미국은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뭐냐면은 내가 뭘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연구실에는 뭘 해? 우리 팀에서는 무슨 일을 해?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라는 걸 던져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딱 그 던졌을 때 그 사람들이 와 저거 되게 하고 싶다. 나 그때 관심 있었는데 그분이 그쪽 하는구나. 서로 이렇게 핑퐁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주고받는 질문들과 대화들 있잖아요. 그런 대화들의 분위기만 봐도 이 인터뷰이가 그러니까 즉 지원자가 우리 연구실, 우리 회사, 우리 팀에 진짜 관심이 있는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고 그냥 지원한 사람들은 뻔해요. 눈에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돌아와서 교수님들이 했던 얘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조금 더 그 아까 뭐 애매하게 답장을 주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정중한 거절이죠. 왜냐면은 뽑으려고 하면은 뭐 TO 어떻게든 마련해서 뽑겠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TO 때문에 확답을 못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정중한 거절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 어떻게든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소개팅을 갔을 때 뭐 좀 뭐 외모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좀 말씀하시는 것도 관심사가 좀 저랑 다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끝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기 잠깐만요. 뭐 물론 제가 뭐 지금 뭐 첫인상이 많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어필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다시 한번 또 남녀 관계에서는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되고 그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관심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실에서 논문도 많이 읽고 교수님들이 무슨 연구하는지를 많이 읽어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커버레터에 잘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글로만 짝짝짝짝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딜리버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아주 이쁘고 정갈한 커버레터를 잘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내용이 길면 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블로그 막 1번, 2번, 3번, 4번 뭐뭐 하는 어떤 세 가지 방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든 뭐 서머리도 만들어 보든가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아름답게 녹여져 있는 것들을 간결하고 심플하지만 임팩트 있게 그런 커버레터 한 장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든 어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내용들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훨씬 제가 방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멘토링을 정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있는 질문 있으면 한 가지만 더 받을게요. 아니요, 좋습니다. 다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저같이 박사를 지금 따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박사 말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이제 포스닥을 지원할 때 교수님에게 이제 포스닥 컨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박사 후 과정이죠. 근데 그 포스닥을 할 때 교수님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 이런 것들이고,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혹은 해왔던 프로젝트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너의 어떤 리서치 프로포즈를 제출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잘하는 어떤 강점이 이런 거고 교수님의 연구 분야 또는 교수님이 갖고 있는 강점은 이런 건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강점과 교수님의 강점을 잘 시너지를 만들어서 어떤 식의 새로운 어떤 연구적인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포즈를 잘 작성해 보시면 교수님이 다른 학부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받으실 거고 그런 좋은 이미지와 어필되는 부분이 본인의 낮은 학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교수님, 제가 학점이 좀 낮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낮은 이유는 뭐 구차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뭐 요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좀 안 좋은 학점이 있지만 저는 반대로 되게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있게 공부하는 습관도 있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 관심 있게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학점 분명히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대학원에 입학한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뭐 면접이라든가 컨택 이메일에 잘 녹여낼 수 있다면 교수님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잘 지원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